자, 24년 3월 모의고사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뭐 딱히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많이 없어요. 그냥 어법 정도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렬인 것도 챙겨주시고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동명사가 주어 자리인데 조동사 과거 썼잖아요. 가정법이긴 하거든요. 동명사가 주어 자리로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f 자리 가정법 과거죠.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과 원 조동사 과거의 원형까지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죠. 19번도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관계부사 나온 거 뒷문장이 이제 완전하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sayin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 구문인 거. 그 다음에 say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 여기도 이제 대절 이제 목적어 아니 주격 보호 자리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그 다음에 even 클로절 뭐 very는 안 되고요. even still a lot far much still L 두 개고요. 그 다음에 even still a lot far much very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 that은 부사절로 쓰는 겁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법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모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이제 자동사, 비동사를 썼으면 얘가 이제 단정적 표현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이제 중심 소재는 마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데렐라 영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마법은 또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법이 중심 소재가 맞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부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바란다라는 건 뭐죠? 우리한테 지금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없으니까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직면하고 처리하는 이제 어려움들을 적어내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긍정적 진실로. 그러니까 긍정적 진실로 바꾸라고 이제 명령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제문으로도 체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도 찍어드린 거예요. 빈칸으로 나온 거니까. 빈칸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도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왜 하고 싶은 말이니까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으로도 찍어드린 겁니다. 나한테 이제 예시를 좀 줘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예시를 좀 주도록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문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 8번 문장도 같은 문장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어려움을 뭐로?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려움을 겪어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문장을 쓰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한 이제 확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는 이제 일찍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로도 찍어드린 겁니다. 일단 네가 이러한 진술을 적잖아요. 디즈 같은 건 뭐죠? 지시어죠. 그러니까 얘도 삽입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법과 자신감을 목격할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과 같은 문장인 거잖아요. 이것도 맞잖아요. 이러한 진술을 적으면 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네가 긍정적 진술을 적는 이유는 뭐야? 이러한 일을 목격하고 싶어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는 이제 놀라게 되죠. 이러한 진술을 딱 적으면 뭐 하게 돼요?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서술형 대비로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순서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요 정도를 이제 제시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A, 얘를 B, 얘를 C 이렇게 되면 이제 순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변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그 어휘 문제는 무슨 문제라 그랬어?
가치 판단의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 쪽에다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서술형 대비로도 잘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서머리도 나왔고요. 21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에 관한 정의의 한계인데요. 얼마나 많은 감각이 존재하냐라는 질문을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썼다는 거죠. 자, 5개가 있다. 5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따르면요, 이제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있게 되죠. 그럼 봐봐요. 첫 번째 문장에 뭐라 그러냐면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이에요.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 그럼 겉보기에라고 했으니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통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심 소재는 뭐예요? 어쨌거나 감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념에 따라서 야, 이건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작가의 생각을 이제 피력하기 시작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균형 감각을 빠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서술형으로 보면 학교에서 요 부분을 만약에 빈칸으로 놓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세요라고 나오면은, 아니, 관계대명사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to 부정사를 쓰세요 그러면은 to have로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럼 다른 동물들은 뭘 갖고 있어요? 범주하기 어려운 감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인간에게 빠진 거는 균형 감각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동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범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많은 척추 동물들은 다른 감각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이거, 여기서부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은 오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야, 그거 말고 딴 것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맞아? 균형 감각.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 하나랑 그다음 균형 감각, 이거 왜 빠뜨렸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동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다른 거 더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인 거죠. 척추동물 얘기했고 다른 동물 이야기했고. 자, 이러한 얘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이제 빈칸으로 그래서 찍어드린 거예요. 야, 감각은 제한된 수의 특정한 종류로는 나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인식과 균형 감각. 그래서 동물의 감각을 이제 넣으려는 것 대신에 우리는 감각을 존재하는 그대로 연구해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뭐다? 인식과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범주화할 수 없는, 여기 범주화할 수 없는 다른 감각들도 많을 텐데 굳이 우리가 그걸 5개로 나눠야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고정적인 것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존재하는 그대로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오감 플러스 인식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총 7개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연구를 해야 하니 몇 개가 될 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감각을 존재하는 그대로는 연구를 해줘라. 그래서 얘는 빈칸 문제로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제한된 수의 특정한 종류로는 나눌 수 없다라고 했으니 결국에는 7개도 아니고요. 10개도 될 수 있고요. 15개도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주제문으로도 넣어드린 거고요. 근데 얘가 주제문제였으니까 굳이 또 주제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어휘들, 디바이드 될 수 없다라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른 감각 체계를 갖고 있고 범주화하기 어렵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촉각과는 다르다라는 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게 다 지금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문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어떤 문제로 나올 것인지를 예상을 하면서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22번 볼까요?